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유튜버 관련된 세금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맡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영상 편집을 갖다가 맡기면 돈을 줘야 되죠. 그럼 그 지급한 돈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에도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주 귀찮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 비용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한번 오늘 요 주제로 한번 다뤄볼게요. 자, 가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유튜버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국세청, 지금 국가국세청에서는요. 자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득을 갖다가 이 매출을 갖다가 이제 빼먹고 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자꾸 지금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 그리고 구글로부터 돈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이제 사업자거든요. 개인 사업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돈이 하나도 지금 수익이 없어요. 그렇죠. 구독자도 한 100명밖에 안 되고, 구글로부터 돈이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그런데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럽니다. 돈이 들어왔을 때, 그때 사업자 등록을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요 수입은요, 구글로부터 이제 외화, 달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또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원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수익이 이제 발생하니까요. 그랬을 때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라. 저는 그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요, 내야 될 세금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 등록을 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은요, 여러 가지 이 형태가 있습니다. 법인은 보지 마시고요. 법인은 거의 없습니다. 자, 개인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과세와 면세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과세는 또 일반 간이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버로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한다 그러면은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면세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요, 사무실이 없다. 작업장을 내가 월세를 내고 빌려가지고 내가 거기에 유튜브를 만들고 있다. 그런 거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사람을 고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편집을 맡기는데 사람을 고용했어요. 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없어요. 그리고 사대보험공단 국세청 신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건 맡길 때마다 10만 원씩 이렇게 돈을 주고 있다. 이러면은 실질을 보면은 사람을 고용한 건 맞아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고용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랬을 때는 사람을 고용 안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면세로 이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세를 하면요,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랬죠? 면세 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요 일반 간이 이 사람들은 부가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면세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조금 편안하고 나머지는 거의 차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가시죠. 그래서 우리 개인은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6개의 소득으로 개인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이 6개로 구분을 하는데요. 유튜브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그래서 이 6개의 소득이 발생하면 다 합쳐서 다음에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걸 갖다가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자는요, 여러분들이 뭐 현금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한 10억 넣어 놓으면은 거기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자 소득이죠. 배당은 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 받는 거. 그다음에 근로는 근로자, 셀러리맨, 연금, 그죠? 국민연금 받는 경우 기타 소득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소득세입니다. 그죠?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한다는 거. 요건 기본이죠. 자, 그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이 소득세의 핵심은요, 결국에는 번 돈 내서 비용을 빼면은 마진 아니에요. 이 마진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번 돈을 확 줄이세요. 매출 누락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매출을 갖다가 줄여버리는 거죠. 국세청에 신고할 때 나는 한 1억 벌었는데 한 1,000만 원 벌었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요거는 손을 대지 않고 비용을 손을 대는 겁니다.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진이 작아지겠죠. 그럼 세금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비용을 줄이는데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요 매출은요, 번 돈은 국세청이 하도 요즘에는 컴퓨터 전산화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이걸 누락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구글로부터 돈을 받죠. 그 받는 것도 국세청이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받는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그런 거는 그냥 눈 감아 주는 겁니다. 신고를 안 해도. 그런데 이거 나중에 뭐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다 이런 거는 이거는 뭐 빠져나갈 구멍 없어요. 국세청 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건드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따라서 요거 합법적인 비용은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 중에서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이것도 합법적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요 비용을 갖다가 이제 국세청에서는 무조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켜라. 국세청이 항상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국세청이 원칙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 어떻게 하면은 원칙을 지켜서 비용을 넣는 게 되느냐?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죠. 바로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샀어요. 네, 이제 카메라 샀습니다. 카메라 한 300만 원 샀어요. 그러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비용이거든요. 이거는 업무에 썼으니까, 그죠? 그랬을 때 국세청, 국가에서는요, 이렇게 하랍니다. 신용카드를 쓰래요.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랍니다. 그런 비용 인정해 줄게. 또는 물건 파는 사람, 즉 비디오 카메라 사장님한테서 현금 영수증을 받으랍니다.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받으래요. 또는 계산서는 이게 면세사업자입니다. 그 사장님이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일 때 해당되는 거고요. 따라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받으래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야, 너 이거 비용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는 그럽니다. 신용카드 쓰라 그럽니다. 신용카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럼 신용카드로 내가 물건을 샀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소모비, 그죠? 뭐 휴지를 샀다, 뭐 여러 가지 비용으로 넣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댔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물건이 아니고 이제 사람을 썼습니다. 사람을 썼어요. 편집자를 고용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돈을 주겠죠. 이것도 비용이거든요. 인건비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건비. 이거는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규 직원을 채용했을 때, 또는 알바를 채용했을 때, 이럴 때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이걸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국가가. 또 하나 프리랜서를 갖다가 썼습니다. 즉 단발성 한 번 쓰고 돈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프리랜서. 이 사람들은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를 내가 돈을 주는 유튜버가 제출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자,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 프리랜서일 경우 자, 누가 제출한다? 돈을 주는 사람이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제출하면 되는 거죠. 편집자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자, 그다음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급 명세서, 사업 소득 지급 명세서는 도대체 뭐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면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주었니? 자, 누가 유튜버가 누구에게 편집자에게 무엇을 돈을 그러니까 돈 얼마를 언제 주었느냐 이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지급 명세서에는 이걸 국세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국가는요 이 정보를 가지고 아하 얘한테 10만 원을 지급했구나. 6월 7일 날 지급했구나. 이 정보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 비용, 얘 매출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급 명세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요. 자, 그래서 일단은요, 편집자가 이런 경우는 좀 드문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편집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무엇으로?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편집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줬어요. 그 경우를 볼게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과세사업자, 일반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한테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끊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또는 현금 영수증을 끊어달라. 또는 얘가 드물게도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네. 그럼 내가 거기 가가지고 신용카드를 쫙 긁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거는요 유튜버가 과세, 일반 간이 면세 다 똑같습니다. 얘가 사업자일 때는 아주 수월합니다. 엄청 쉬워요. 그냥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30만 원 주니까 너 나한테 세금계산서 끊어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요 사람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세금계산서 끊어주면은 내가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그죠? 10%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30만 원에 30만 원 더 줘. 33만 원을 달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33만 원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담한 그 10% 3만 원은요. 자,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부가세 신고를 하잖아요. 부가세 신고. 그때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거 다 싫대요. 이거 안 해준답니다. 그죠? 아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가시죠. 그러면요, 이걸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소득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흔히들 이 바닥에서는 이걸 갖다가 3.3%라고 부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10만 원을 이 사람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때 다 주면 안 돼요. 통장에 입금하는 금액은 96,700원입니다. 왜? 3.3%를 떼야 됩니다. 그러면은 3,300원이죠. 3,300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이 사람 통장에 입금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3,300원은 어떻게 하느냐? 국가한테 갖다 바칩니다.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돼요. 그죠? 이게 3.3% 사업소득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누가 한다? 요 사람이 유튜버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이걸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원천징수. 원천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오리지널, 처음부터 아닙니까? 돈을 주는 처음부터 징수 뺏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국가에 낸다. 그래서 원천징수라 그럽니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10만 원인데 10만 원 안 주고 이걸 주느냐라고 전화를 하겠죠. 야! 그죠? 그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야, 너가 법을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법이래. 3.3% 사업소득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떼는 거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돈을 주는 사람이 지금 모든 지금 지금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시스템을 볼게요. 3.3%를 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요. 자, 10만 원은 뭡니까? 유튜브의 인건비죠. 비용이잖아요. 비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10만 원은 뭡니까?
이 사람의 소득입니다. 어떤 소득입니까? 사업소득이에요. 이 사람의 소득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 10만 원을 벌었고 요 3,300원은 뭡니까? 유튜버가 친절하게도 이 사람을 대신해서 국가에 납부를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원천세, 편집자의 세금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가만히 나는 있었는데 요 3,300원을 이미 국가에 갖다 바친 거예요. 이게 1년치가 쫙 쌓입니다. 그러면은 한 100만 원, 200만 원 쌓여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5월 달에 신고해야 돼요. 종부소득세 신고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50만 원 환급 나왔다. 100만 원 환급 나왔다. 막 기분 좋게 박수 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미 세금을 낸 게 쌓여 있는데 그걸 소득세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이 냈더라. 그래서 돌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박수치고 좋다 그럽니다. 좋아할 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내가 낸 세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편집자는요 96,700원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시스템. 그럼 국가는 말이죠. 다 알고 있죠? 얘가 10만 원 비용 처리했네. 얘는 10만 원 사업소득이 발생했네. 얘가 3,300원을 이미 납부했네. 물론 납부는 이 사람이 합니다. 유튜버가 납부해요. 그죠? 이런 구조를 가고 있죠.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그럼 5월 달에 요 사람이 요 10만 원을 갖다가 세금 신고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신고 안 했죠? 그럼 전화합니다. 야, 너 또 왜 신고 안 해? 그죠? 이렇게 구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요. 자, 이건 별거 아닙니다. 사업소득 매출이에요. 이 10만 원 사업소득 매출입니다. 그죠? 예, 요거.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편집자가 사업자 등록이 없어요. 그냥 일반인입니다. 비사업자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럴 때는요. 이 사람이 신용카드 발행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신용카드는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고요. 세금 계산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세 가지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3.3%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예, 요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람이라면은 편집자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그러면은 유튜버는 내가 비용 처리하려면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합니다. 사람들을 대부분 안 해요. 안 해가지고 나중에 5월달에 신고할 때 이 사람 신고할 때 비용이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비용이 없습니까? 혹시 편집자한테 돈 준 거 없습니까? 이때요. 그럼 통장으로 입금했습니까? 예, 합니다. 그럼 바로 이거예요. 이걸 안 했다는 겁니다. 원천징수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기법을 씁니다. 여러 가지 또 저는 항상 납세자 편이니까 여러 가지 또 방법을 또 씁니다. 자, 어쨌든 요걸 꼭 하시라는 거. 자, 그다음요. 원천징수. 예. 자.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요거 비사업자예요. 비사업자라도 요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원천세 신고가 들어가고 하면은 국가는요, 이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5월 달에 신고해야 돼요. 종소세. 예. 자, 그다음요. 똑같습니다. 사업소득이에요. 이 사람이 설령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이거는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이 5월 달에 신고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3.3%예요. 3.3%.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요. 인적 용역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인적 용역 소득. 자, 어쨌든 그런데요. 자, 조심하실 거. 3.3% 사업소득은요. 돈을 주는 유튜버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귀찮아요. 자, 원천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요 항상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빠뜨렸다 그러면 안 돼요. 두 개를 날짜는 달라요. 다른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급 명세서를 볼게요. 지급 명세서. 자, 예를 들어서 2023년 6월 9일. 오늘이 6월 9일입니다. 금요일이에요. 예. 자, 편집자한테 10만 원 줬어요.
10만 원 줬어요. 그러면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뭘 한다?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즉 3.3%된 거 3,300원을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지급한 다음 달 말일까지 7월 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언제까지? 매달 해야 됩니다. 매월 6월달 지급했다. 그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그리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아유 귀찮습니다. 전에는 요거요 1년에 한 번 하면 됐어요. 다음 해 3월 달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매달 하랍니다. 매달. 귀찮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요, 요거 전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유튜버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 해가지고 본인이 요거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거 제가 나중에 데몬스트레이션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이거는 죄송합니다. 요거는 필요 없어요. 제가 편집하면서 조금 실수했습니다. 이거 무시하시고. 자, 그 다음요. 자, 저것도 다 필요 없는 거. 자, 됐죠? 자, 그 다음요. 아유, 맞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그러면요. 원천세 신고를 한번 볼게요. 원천세 신고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서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요 위에 건 보지 마세요. 요거. 사업소득 있죠? 사업소득 매월 징수 연말정산 가관계. 자, 42만 2,915원을 지급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3%가 이 금액입니다. 그죠? 요 금액을 국가한테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0.3%는 지방세예요. 0.3%는 지방세가 있어요. 그거는 요걸 만들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3%입니다. 요렇게 들어갑니다. 문제는 뭡니까? 데이터 정보가 없잖아요. 아니 누구는 이 사람이 유튜브인데 아는데 누구한테 줬는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요거는요. 국가가 한 명한테 이 금액을 지급하고 3%를 떼가지고 나한테 갖다 바쳤구나. 그래 알았어. 여기까지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요게 이제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시면요. 요게 이제 돈을 주는 사람 정보입니다. 유튜버죠. 여기 보면은 상호 또는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다 나와 있어요. 요 밑에 보시면요. 요게 이제 요 편집자의 정보입니다. 돈을 받는 사람 정보예요. 소득자 성명, 이름,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죠? 아니면은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얼마 줬고, 세율은 3%, 소득세 얼마, 지방세 얼마 다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따라 들어가면은 국가는 아까 원천세 한 명한테 3% 뗀 금액이 들어왔는데 그게 얘한테 준 거구나. 언제 줬느냐? 날짜 다 나옵니다. 날짜 다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가는 모든 시스템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세 신고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자,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I'm sorry.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요. 자, 만약에 지급명세서만 볼게요. 이거 제출 안 했습니다. 제출 안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벌금 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가산세라고 부릅니다. 가산세라고 부르는데요. 0.25% 내야 됩니다. 10만 원에 0.25% 250원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이게 금액이 커지면요. 1,000만 원, 1억 되면은 꽤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복사해서 붙이기를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자, 이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3.3% 이 원천세 신고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 요거는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데몬스트레이션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 한 번만 해보면요. 우리 젊은 분들이잖아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 번만 해보시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어렵고 복잡하고 귀찮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 이제 제가 대신 촥 하는 거죠. 물론 소정의 수수료는 받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편집자한테 돈을 주었다. 그때는 3.3%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동영상 편집자 어떻게 비용 처리할 것인가 그걸 한번 알아봤습니다.